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코틀린 팁 오브 더 데이 코틀린 기초문법 27일차 진행 중인데요. 코틀린에서 인라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함수는 말 그대로 들어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람다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ome function이라고 해서 얘가 액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람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는 함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액션을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end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some 펑션을 저희가 이렇게 호출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람다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로직이 실행이 되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겠죠.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액션이 실행이 되었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툴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코틀린 그리고 쇼 코틀린 바이트 코드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거든요. 예, 전 요런 상태이고요. 여기서 디컴파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해당 코틀린 코드에 그게 나오게 됩니다. 자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some function이라는 게 있고요. 함수에 대한 정의, 그게 메인 함수에서 호출이 되고 있어요. 그쵸? null 인스턴스 되면서 호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럼 인라인으로 하면 뭐가 다르지?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라인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인라인 함수는 some inline function이라고 할게요. 함수 앞에다가 붙이는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inline이라고. 예, 우리가 inline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보자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 함수에 있는 내용이 있죠. 이게 그대로 내가 호출하는 부분에 복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개념이거든요.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게 아니라 inline 함수는 이 함수의 내용 있죠. 알맹이가 그대로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개념인 거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함수 호출했지만 이렇게 돼버리는 게 inline 함수예요. 인라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함수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라인 함수의 액션이 호출되었다.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한번 디컴파일 다시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기존의 some 펑션을 우리가 호출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함수 호출 부분이 아무리 찾아도 이제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람다에 대한 로직도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프린트 부분이 아마 3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맞죠? 프린트가 하나, 둘, 3개가 나오죠. 예, 인라인은 쉽게 보면은 그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 안에 있는 그 로직이 그대로 함수 호출 자료로 들어가는 게 인라인입니다. 이해되었죠? 그러니까 함수를 기존에는 호출했는데 그게 호출이 아닌 거예요. 이제 자, 다시 좀 볼게요. 기존 로직은 요런 이렇게 흐름이 있었다면 제가 이게 뭐 함수라고 볼게요. 함수 어떤 걸 하는 함수예요. 이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했거든요. 여기서 .call 이렇게 호출했던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inline은 아예 여기에 있었던 알맹이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출했을 때 이게 inline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벗겨져서 그냥 여기에 작성이 되는 게 inline이다.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inline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라인 부분 제가 예전에 했던 것도 보면은 고참수 얘기 나오면서 메모리 많이 잡아먹는다
뭐 오버헤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라인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저희 공식 문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공식 문서 어떻게 들어가죠? 그렇죠. 코틀린 랭귀지 인라인 검색합니다. 인라인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나와요. 자, 번역할게요. 구글 번역. 자, 고차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런타임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각 함수는 객체이며 클로저를 캡처합니다. 클로저는 함수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의 범위입니다. 메모리 할당, 함수 객체와 클래스 모두, 그리고 가상 호출은 런타임 오버헤드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컴퓨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컴퓨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결국에는 성능이랑 연관이 돼요. 컴퓨터에서 연산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연산, CPU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 연산을 하기 위해서 연산하려면 연산하는 재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재료들이 올라가져 있는 저장 공간이 어디죠? 그쵸? 랜덤 액세스 메모리죠. 결국에. 그래서 램이 좋아야 그 컴퓨터가 빠르다 하잖아요. 게임할 때도. 그거랑 같아요. CPU는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연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함수를 호출하는 것 자체가 연산이에요. 함수 호출도 연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저장 공간의 램이라는 것은 결국에 변수가 다 램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프로그램을 짤 때 굳이 필요 없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올라가도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램을 많이 쓰냐, 즉 불필요한 변수가 많이 올라가냐, 이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불필요한 호출이 많이 되느냐, 필요 없는데 호출되는 거를 불필요한 호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생기는 걸 우리는 뭐 프로그램적으로는 오버헤드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능에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희가 클라이언트 개발자로서 어플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이 느리다, 앱이 느리다라고 보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에 CPU랑 램입니다.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것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메모리 할당이랑 가상 호출이 왜 런타임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는지 이해가 좀 되겠죠. 런타임은 그냥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를 뜻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순간에 실행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좀 느려진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만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결국에는 람다죠. 람다 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액션이라는 녀석이 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인라인은 이거를 안에 있는 거를 이제 함수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냥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라인이었습니다. 그쵸? 그대로 내가 호출부에 그냥 그 로직이 아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성능적으로 좀 더 접근해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일반 함수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성능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언제 우리가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능 차이를. 보통은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 그런 콜렉션 연산자를 만들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의 확장을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인라인이 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확장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네릭은 인트가 들어간다 하고, 인라인 함수가 아닙니다. non inline test라고 for each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람다가 액션이 있고요. 하나하나 인트를 우리가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바나는 없다. 유닛이죠. 보이드죠. 이렇게 하고 시간 한번 책정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트 타임이 시스템 나노 타임으로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엔드 타임이 있으면 좋겠죠. 시스템 나노 타임. 그래서 2시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프린트 ln에서 예, 요거는 그 인라인이 아닐 때 시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반복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for 반복으로 0에서부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장이기 때문에 this는 리스트를 뜻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리스트의 인스턴스, 리스트가 올라간 거, 이 녀석의 사이즈까지,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인덱스를 계속 올려주게 되는 거죠. 이때 i를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하나 만들고, 그리고 inline 함수도 만들게요. inline 함수는 inline이다 하고 inline이다. 자, 하고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그 더미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배열을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생성하면 되거든요. 그 개수를 1000, 만, 10만, 100만, 100만까지 해볼게요. 100만 개를 만들 건데 뒤에 이제 init 블럭이 있어요. init 블럭에는 그냥 자기 자신을 넣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는 리스트가 나오겠죠. 이 녀석은. 자, 여기에서 확장으로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none inline test for each. 그래서 여기서 액션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 뭐 딱히 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딱히 뭐 하지는 않고 그냥 막 연산 같은 걸 좀 해볼게요. 대충 뭐 2세 곱하기 2다. 예, 그냥 연산만, 그냥 의미 없는 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만들고 인라인 버전도 호출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좀 읽기 편하게 시간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엔드 타임 요거를 나눕시다. 이렇게 밀리세컨즈. 이 부분 복사해서 여기도 붙여놓고, 아, 그리고 여기서 점 하나면 더 붙일까요? 점 0. 점 0. 예. 자, 좀 구분할 수 있게 프린트 ln은 좀 넣을게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디컴파일 해보면,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인라인 안 붙였네요. 죄송해요. 인라인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붙이고 돌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라인으로 붙인 애는 11초가 걸린 것 같고요. 11ms. 그리고 인라인 안 붙인 게 요거고, 그쵸, 인라인 한 개 요 정도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요거를 우리가 디컴파일을 또 해보면, 툴에 코틀린 바이트 코드 해볼게요. 쇼 바이트 코드로 살펴보면, 그렇죠. 지금 인라인으로 한 애는, 인라인 아닌 애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인라인 for each 하면서 얘를 직접 호출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인라인 아래가 지금 인라인이거든요. 인라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로직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우리가 만약에 그 데이터가 많았을 때 이 많은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성능을, 이게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이제 콜렉션 연산자 같이 그냥 반복을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연산이 그렇게 막 많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인라인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왜냐, 인라인으로 처리를 안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람다에서 함수 호출이 일어나고 변수도 할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즉 이제 연산이랑 그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성능 향상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능에는 이제 연산이냐 뭐 저장 공간 얼마 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 계속 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연산 CPU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콜렉션 연산자를 사용하게 됐을 때 내가 커스텀으로 만든다라고 보면은 인라인으로 처리하시는 게 좀 더 나은 거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능 차이도 확실히 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그런 콜렉션 연산자도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대충 똑같이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맵 같은 거도 커맨드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인라인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코틀린 쪽에서, 콜렉션 쪽에서 왜 인라인으로 설계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라인 부분은 전부 다 이런 성능 때문에 사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인라인이 사용이 되었죠. 좋아요. 자, 이 인라인 키워드 쪽을 알아보게 되면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차함수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요걸 해봐야 됩니다. 위에다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인라인에서 우리는 고차 함수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함수에서 함수로 호출할 때를 고차 함수라고 해요. 특히 이제 이런 콜렉션 연산자일 때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런 인라인은 고차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 사용 시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콜렉션 연산자 말고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뭔가 유의미한 성능 향상은 없어요. 크게는 없는데, 이렇게 콜렉션 연산자에서 사용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그쵸, 성능에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좀 더 앱이 좀 느려지거나 하겠죠.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콜렉션 연산자 쪽은 빼고 이제 일반 쪽으로 다시 와 볼게요. 자, 제가 인라인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또 뭐냐면, 인라인 다시 볼게요. 그럼 선 인라인 펑션을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 람다에서 호출했던 내용도 전부 다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와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다 옮겨졌기 때문에 프린트 했던 거 하나, 둘, 세 개가 그대로 저희가 코드로 그 바이트 코드 자바로 변환했을 때 나오게 됐던 겁니다. 밑에 그림처럼. 맞죠?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보시면 그쵸, 그대로 옮겨와진 거예요. 지금 함수 호출이 없잖아요. 그쵸, 인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프린트 ln 헬로 월드라고 볼게요. 헬로 월드라고 저희가 먼저 호출을 했고, 이거 다음에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헬로 월드 여기는 1이라고 보고, 그럼 여기는 2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호출하게 되면 자,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만약에 리턴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턴. 이렇게 리턴하게 되면 돌려볼게요. 밑에가 안 타겠죠? 왜 그럽니까? 왜 그렇죠? 인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라인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함수 호출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인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형태인 거죠. 맞죠? 여기 있던 로직도 들어오고, 근데 제가 여기서 리턴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랑 같은 거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코드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가 안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리고 sum inline function end도 안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inline 함수를 만드실 때는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가 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인라인 펑션으로 스코프를 지정하게 되면 이 함수, 이 람다 안에서 리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밑에가 도달이 되겠죠. 그렇죠. 예, 요거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람다를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액션을 0이라고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액션 01, 액션을 한 두 개를 더 만들어 볼까요? 복사 붙여넣기. 이건 2번이라고 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이건 3번. 자, 이렇게 액션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자, 3번. 인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람다들이 전부 다 인라인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 액션 01, 액션 02, 액션 03, 액션 01 콜드 해볼게요. 01이고, 자, 이런 코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인라인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를 뜯어보게 되면 아까 같은 그림이 되겠죠. 네. 요게 그대로 실현이 된 그림입니다. 결국에는. 맞죠? 인라인을 우리가 그 자바로 바꿔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액션 2번 같은 경우는 인라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인라인이 안 되게끔 하고 싶다. 그럼 이 녀석은 내가 함수로 호출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쓸 수 있는 키워드가 no inline인 거예요. 나는 인라인 안 할 거다, 얘는. 그럼 이 녀석만 인라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녀석은 인라인 아니기 때문에 리턴을 해도 그냥 리턴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얘만 가능한 거죠. 그걸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하더라도 저 부분은 인라인이 아니에요. 액션 2에 대한 부분은. 자, 디컴파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액션 2를 뭐라고 있어요? 인보크라고 있죠. 함수를 호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람다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람다 부분은 내가 인보크를 즉 인라인으로 처리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no inline을 쓰시면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 인라인 함수에서 액션 3에 대한 거를 우리가 처리할 때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다 볼게요. 인터페이스 some 리스너가 존재한다고 볼게요. 그리고 on receive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some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를 채택하는 익명 객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다 배웠죠, 그죠? 오브젝트 some listener를 난 채택한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은 임플리멘트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some 액션을 내가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크로스 인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앞에다가 이제 크로스 인라인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 인라인 같은 경우는 외우지 마시고요. 작업을 하시다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차피 컴파일러에서 알려줘요. 이렇게 크로스 인라인 써라. 그럼 그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인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인라인 함수를 통해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함수 로직을 그쪽에다 갖다 놓는 것이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 우리가 람다를 사용하게 되면 걔네들도 전부 다 그쵸, 거기에 있는 이 로직도 전부 다 그 로직에 대한 정의들도 그쵸, 인라인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에 조금 고차 함수 같은 거 사용할 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요거까지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타입 체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자바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is type matched라는 거를 한번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매치가 되었는지 불련을 준다라고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매개 변수를 any로 받아요. 파라미터를 any로 받아요. any로 받은 다음에 제가 제네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설정한 제네릭 t랑 매개 변수로 들어온 녀석이랑 타입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라미터에 얘가 이 녀석이다 이렇게 리턴하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근데 요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erased type t라고 되어 있어요. 인스턴스. 즉 인스턴스라는 말은 우리가 런타임에서 체크한다는 말이거든요. 런타임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점이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 해당하는 객체가 메모리 올라갔다는 말이고 그게 인스턴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그냥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제네릭에 대한 부분은 타입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입이 지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레이파이드라는 게 있어요. 얘를 쓰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런타임에서 즉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제네릭 t에 대한 부분이 타입 체크가 가능하게끔 허용해 주는 게 레이파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인라인을 써야 돼요.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호출을 해보자고요. 타입 매치드. 예를 들어서 제가 함수를 클래스를 또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제가 고양이라는 게 있다고 볼게요.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고양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제네릭을 우리가 고양이로 했기 때문에 타입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any로 들어가는 애랑. 그러면은 강아지를 제가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타입이 맞지가 않겠죠. 요거를 지금 체크해 보는 겁니다. result 01. 자, 돌려볼게요. 위에는 이제 주석하고요. 그러면 이제 타입이 안 맞다라고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강아지로 하게 되면 그때는 허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is를 쓰거나 뭐 as나 나는 얘로 받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또 있다고 볼게요. 함수를 some test function 이렇게 할게요. 그냥 얘가 이제 매개 변수 any가 들어왔을 때 나는 t로 제네릭 t로 반환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as를 쓰면 되거든요. 그때도 만약에 레이파이드가 없으면 얘도 허용이 안 돼요. 지금 unchecked cast라고 해서 되죠. 호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대로 체크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레이파이드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제네릭에 대한 부분은 타입 체크를 하고 싶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레이파이드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인라인을 사용할 때 허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레이파이드를 안 쓰고도 타입 체크 부분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면은 비슷한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is time matched라고 2번이라고 만들게요. 이건 안 쓰고 우리가 만들게 되면 요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제네릭 t를 가진다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좀 간단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리플렉션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에 해당하는 타입을 가져오는 걸 뜻해요. 이게 리플렉션입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any를 제네릭 중에서 any만 된다 이렇게 해볼게요. any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 우리가 체크가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단은 클래스 타입에 대한 이름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요렇게 파라미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클래스에 심플 네임으로 가져오겠다. 이게 뭐냐면 리플렉션이 들어가는 사례거든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리플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런타임에 현재 그 자료형을 알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파람 클래스 네임 할게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 타입의 네임도 볼게요. 이거 자체가 리플렉션이기 때문에 심플 네임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에 대한 이름을 가져올 때 지금 n이잖아요. 이 녀석의 자바 클래스로도 가져올 수 있어요. 자바 클래스의 심플 네임으로 가져오셔도 현재 런타임에 그 해당 클래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구현이 가능은 하겠죠. 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요거도 동일하고 요거도 동일할 때 나는 타입이 매치입니다 라고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짤 수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내가 여기서 타입 T에 대한 부분을 정해지게 되면 알아서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아마 저희 그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인텐트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플렉션을 활용한 현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자료형을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좀 정리하자면 자료형 가져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체크가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리파이드를 활용해서 체크하거나 아니면 리플렉션을 통해서 체크, 아니면 자바 클래스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요거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중단점을 찍어서 한번 보면은, 자, 요것도 한번 그 디버그를 한번 돌려보면요. 자, 지금 이 녀석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얘도 강아지 다 자료용을 체크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언제 많이 쓰냐면 이렇게 그 바로 타입을 명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많이 레이파이드를 써요. 요거는 예제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타입 이레이즈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자, 이 부분을 저희가 그 is time matched 할 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함수를 더 만들어서 체크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some generic function이라고 만들게요. 타입이 지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generic t가 있다라고 볼게요. 요거는 t다. 요렇게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런 함수를. 그래서 얘를 호출하게 되면, 자, 강아지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강아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디컴파일 해볼게요. 자, 디컴파일 해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some test 펑션이 뭐로 찍히냐면요, 오브젝트로 찍혀요. 자바에서 오브젝트는 any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any와 같은 최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바의 클래스가, 모든 클래스가 다 오브젝트예요. 코틀린에서 모든 녀석들의 그 슈퍼 타입이 any였던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네릭으로 했어도 오브젝트로 찍히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함수를 any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any가 들어간 함수를 만들었으면 some any 펑션 해볼게요. 이렇게 any가 들어가더라도
sum any function에서 이거 이렇게 넣다고 하더라도 디컴파일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도 얘는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죠, 그쵸?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타입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으려고 레이파이드를 쓴다 정도로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에 is나 as 같이 이렇게 좀 뭔가 타입을 체크하거나 명시하고 싶을 때, 타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고 싶을 때 이때는 그냥 레이파이드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소스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쵸, 고차 함수 사용 시 성능 향상을 한번 꾀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함수에서 그런 인라인을 쓰는 거는 그렇게 크게 성능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그 적용을 해봤죠, 그쵸? 시간 그 재면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쵸? 그렇게 뭔가 많은 것들을 연산이 들어갈 때 그때 유의미하게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능에. 그리고 성능은 결국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연산을 하느냐 그리고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불필요한 변수 저장이나 함수 호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버헤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용어 같은 거 그냥 다 무시하셔도 돼요. 일단은 성능이 우리가 그러면은 개발할 때 성능 향상을 어떻게 꾀해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연산이란 결국엔 저장이에요. 저장 공간. 제가 말하는 저장 공간은 그 주기억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램이죠. 보조기억 장치가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라인 키워드 중에서 우리가 체크해 봤었던 게 인라인은 결국에 함수 호출이 아닌 안에 함수 안의 그쵸? 함수 알맹이라고 할게요. 그냥 알맹이가 호출 부위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리턴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턴 시 조심하기. 네, 요거도 한번 체크를 해봤었죠. 그리고 그쵸, no inline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inline 함수에서 람다를 사용하는데 그 녀석이 나는 inline을 적용 안 할 거예요, 함수를 인보크를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그때는 no inline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inline 안 한다 이 뜻이죠. 그리고 크로스 인라인이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인라인 안에 있는 녀석이 호출이 안 될 때 쓰면 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형태였죠. 뭔가 이제 객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함수 안에서 또 함수 호출될 때 그때가 크로스 인라인이 적용되는 예시예요. 결국에. 예, 그 어차피 컴파일러에서 알려줄 거예요. 크로스 인라인 해야 된다. 그럼 그때 쓰면 돼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쵸, 제네릭에 대한 특성을 저희가 좀 알았죠.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런타임이란 뜻이죠. 타입이 지워집니다. 타입 사라짐.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근데 나는 타입을 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인라인 함수에서, 그냥 함수에서는 안 돼요. 인라인 함수에서 레이파이드를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입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 물론 있죠. 그쵸. 레이파이드 안 쓰고 할 수도 있죠. 아까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리플렉션 같은 거 쓰시면 돼요. 리플렉션으로 제네릭 타입에 대한 명시를 한 다음에 그렇게 체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그러면 사용이 된 소스 코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거의 좀 어려운 부분들은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셔도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코틀린 뭐가 있을까요? 케이터 또 가볼까요? 케이터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케이터 깃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케이터 내부 소스 코드를 봤을 때 혹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커먼 뭐 코어 이런 거 가볼까요? 레이파이드를 바로 인라인 나오죠.
자, 요거도 보시면 그쵸, 우리가 그 람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라인을 썼구나, 요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죠. 아, 람다를 사용해서 얘를 우리가 인라인으로 일부러 만든 것이구나 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제네릭 t라는 것은 클로저블이라는 자료형 안에서만 되는 건데 얘가 옵셔널이더라 인 거죠. 그리고 확장 함수네요. 그쵸? 자료형 다음에 점이 붙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리턴 표시죠. 리턴은 그냥 생략 조금 축약해서 사용이 된 거죠. 좋아요. expect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그쵸, 코틀린 멀티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succeed. 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나오네요. 별표. 어떤 자료이든지 괜찮다는 말이죠. 리절트 안에 들어간 제네릭이. 요것도 좋은 패턴이에요. 요런 것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쵸. 요렇게 볼게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제이슨 파싱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그 타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레이파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쵸. 요런 것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보시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라인 함수는 중요한데요. 고차 함수 사용할 때 성능 향상을 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간도 봤었죠.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인라인 함수가 결국에는 그 함수 안에 있는 알맹이가 그대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좀 작은 연산 같은 거 할 때 인라인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리턴 같은 거, 리턴 부분, 만약에 내가 이제 이 함수 안에 있는 스코프에서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호출부 쪽에서 아예 리턴을 해버리게 되면 아래쪽이 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인라인 안 쓰는 람다는 노 인라인 쓰시면 되고,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람다 안에서도 람다가 호출이 되는 경우에는 크로스 인라인을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제 런타임 시점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점에 자료형 부분을, 제네릭 부분을 나는 사용하고 싶다.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네릭 부분에 대한 타입을 바로 인지를 하고 싶으면 그때 이렇게 레이파이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번에도 어려운 좀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드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빠코딩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